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10만 달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지난 2월 초에 10만 달러가 깨진 이후에 무려 100일이 넘게 지나서 다시 10만 달러를 수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에게 있어 굉장히 중대한 분기점이 지나가고 있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동시에 무려 근 1년 만에 발생한 엄청난 강세 신호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시장 상황을 점검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어제 FOMC가 끝난 이후에도 시장은 의외로 견고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소폭 상승했고 암호화폐 시장도 강보합세였죠. 우선 어제 메인 이벤트였던 FOMC는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금리는 동결되었고 파월은 뻔한 말을 되풀이했죠. 파월의 말을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기저 인플레이션이 양호하고 고용시장도 견고하기 때문에 경제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먼저 전달했고, 하지만 향후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고용시장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경기가 무너지는 현상은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증상이죠. 따라서 연준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 상황은 좋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올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기존의 입장을 거의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이렇게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 전망치가 꽤 많이 올라갔는데요. 우선 6월부터 금리 인하가 될 것이란 기대는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6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80%까지 올라갔고요. 7월부터는 거의 확실하게 금리 인하를 예상했었는데 현재는 50%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7월에 빅컷 가능성까지 생각을 한다면 70% 정도의 확률로 여전히 7월부터의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금리 전망치가 올라간 것인데요. 하지만 저는 이걸 꼭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리를 빠르게 내리지 않는다는 뜻은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도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오면서 금리를 빠르게 내리는 것보다는 경기가 침체로 가지 않으면서 금리는 서서히 내려가는 게 조금 더 골디락스에 가까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현 상황이 결코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금리 전망치가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인데요. 이렇게 파월이 조금은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금리 전망치가 올라간 안 좋은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증시도 그렇고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고 상승했다는 점이 의외일 수 있는데, 이것은 여전히 다른 이슈들보다도 관세 이슈가 현재 시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장면입니다. 근데 관세는 지금 최악의 상황을 이미 지나가고 있죠. 미국이 드디어 며칠 있으면은 스위스에서 중국의 고위 경제부 관료들과 만날 예정이고요. 베센트 장관은 바로 협의가 이뤄지기보다는 이번 만남은 양국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정도가 목표다라고 기대감을 낮추는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국과 조만간 협의에 진전이 있을 거란 기대감이 생기고 있고, 또 베센트 장관이 얼마 전에 140%가 넘는 현재의 관세는 지속 불가능한 실질적인 금수 조치죠. 그런 상황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최소한 중국과의 관세를 얼마 전 다른 국가들에게 했던 것처럼 90일 정도 유예시키거나 아니면 일부 품목에 대해서라도 관세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중국도 얼마 전에 펜타닐 관련된 관세 20%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지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펜타닐 관세 20%라도 타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되었든 분명히 현 상황보다는 더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장 막판에 나왔던 AI 칩 수출 규제 철회 소식도 오늘 시장에 좋은 반응을 이끄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AI 칩 수출 규제는 바이든 정부에 의해서 시행된 것이고 일주일 후인 5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트럼프가 이 규제를 철회하면서 새로운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더 안 좋은 방향이 아니라 더 나아진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번에 규제를 철회한 이유가 이 AI 칩 수출 규제가 미국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면서 철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규제보다는 완화된 방침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으로 엔비디아와 AMD를 비롯한 반도체주가 급등하면서
전체 미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장 최고의 불확실성이었던 FOMC가 적절한 수준에서 소화가 되었고 관세 관련된 악재도 최악의 정점을 지나서 이제는 조금씩 호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관세는 결코 시장의 나쁜 방향만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관세로 인해 무역이 위축되고 경기가 약화된다면 기업들의 실적이 줄어들고 주가가 하락하게 되겠죠. 그렇게 기업의 실적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하락하면 기업은 해고를 늘릴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현상은 전반적인 경기 악화를 넘어 경기 침체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각국 정부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확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어제 나왔죠.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회담을 앞두고 기준금리를 0.1%포인트 낮추고 은행들의 지급준비율도 낮추면서 대략 1조 위안 정도의 유동성 공급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풀기가 과연 중국에만 해당하는 일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관세 전쟁은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향후 경기 전망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독일을 필두로 이미 대규모 유동성 확장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유럽은행의 경우는 벌써 5번째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이에 따라 유럽 기준금리는 최고 4.5%에서 현재는 2.65%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하반기에는 드디어 금리 인하를 재개할 예정이죠. 이렇게 전 세계가 유동성 확장을 준비하면서 유동성은 이미 상승 사이클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유동성 사이클의 고점의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 멋지게 이 저항선에 대한 리테스트까지 완료하면서 지지 영역의 확보까지 마친 이후에 본격적으로 유동성 확장 사이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동성 사이클은 한번 확장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급격한 상승을 이어갑니다. 이게 과거 유동성 사이클의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새로운 확장 국면을 이제 막 시작한 것입니다. 앞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유동성 확장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가장 큰 수혜를 잇게 될까요? 네, 볼 것도 없이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은 자산의 주된 목적 자체가 법정화폐에 대한 해지, 그러니까 유동성 흡수제의 역할입니다. 이게 바로 금과 같은 상품 자산의 특징이죠. 증시는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어쨌든 경기가 피해를 입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이 감소하면서 유동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품 자산은 경기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죠. 오히려 이 약해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은 수혜를 입습니다. 이게 바로 금과 비트코인 같은 상품 자산과 증시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바로 이런 모습이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달러 기준이 아니라 같은 위험 자산의 최고 대표 자산인 나스닥 기준으로 가격을 매기면요, 이미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최고점을 향해 다시 가고 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잘 보시면은 이번에 발생한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비트코인의 하락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면 증시는 크게 하락했죠. 그리고 증시는 여전히 관세 전쟁이 시작된 당시의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반대로 그때 가격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이것이 비트코인이 지금의 관세 장세에서 훨씬 더 유리한 자산임을 입증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관세도 없고 발행 국가도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관세로 인한 실질적인 영향이 없고 오히려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가 타격을 받고 전 세계가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금과 같이 유동성을 확장시키는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은 경기보다 유동성에 훨씬 큰 영향을 받는 상품 자산의 특성을 발휘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관세 전쟁 초기에는 비트코인도 가격이 많이 하락하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하게도 이런 불확실성 장세, 그러니까 리스크 오프 단계죠. 이 리스크 오프 단계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은 피해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강할 때 자금은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반면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자산은 일단 매도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패닉 매도 물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심약한 투자자들의 물량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를 믿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에 의해 모두 소화되고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리스크 오프 모드가 리스크 온 모드로 이행되기 시작할 때 안전자산으로 몰렸던 자산은 이제 다시 위험자산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안전자산은 조정을 받게 되고요. 반대로 위험자산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오르는 것이죠. 그게 과거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매번 나타났던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서서히 리스크 오프 모드가 리스크 온 모드로 전환되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증거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관세 불확실성 장세 속에서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매도했던 ETF들이 드디어 완전한 순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것 같은 자산의 이동에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올해 들어 금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연내 ETF로의 자금 유입은 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큽니다. 특히 블랙록의 IBIT의 경우는 다른 ETF들과는 다르게 기관의 비중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IBIT로 성적이 더 좋았던 금 ETF보다 더 많은 자금이 흘러들어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이클이 끝나고 비트코인이 하락장으로 들어가는데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더 매수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기관들은 이제부터 시작되게 될 리스크 오프 모드에서 리스크 온 모드로의 전환,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부터 시작되었던 비트코인의 엄청난 상승에 미리 대비해서 스마트머니들이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크게 오를 곳을 선점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것은 현 시장 상황에서 매수 매도의 주체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건데요. 위로 갈수록 비트코인을 더 많이 가진 고래들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비트코인을 적게 가진 개미들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일수록 매수고 빨간색일수록 매도인데요. 최근 보시면 고래들은 이미 비트코인이 최저가였던 시점부터 매도에서 매수세로 전환되었고 최근에는 아주 진한 녹색, 그러니까 미친 듯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미들은 이렇게 공포가 심할수록 매도를 하고 있고 가장 최근을 보시면 아주 진한 적색, 그러니까 패닉세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이처럼 기관급 투자자들은 이미 비트코인을 저가에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시장이 슬슬 리스크 오프 모드에서 리스크 온 모드로 전환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트코인 시장에 있어서 엄청난 강세 신호가 발생을 했는데요. 바로 월초 약세의 소멸입니다. 비트코인은 작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무려 10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월초에 가격이 급락하는 월초 약세 증상을 겪어왔습니다. 이것은 월말 PCE 발표와 월초 고용보고서 발표에 대한 리스크 오프 때문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월초 약세 현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그 월초 약세를 더욱 자극할 만한 요소들이 많았는데요. 우선 관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있었고 거기에 이번에는 월말 월초의 PCE 발표와 고용보고서의 발표가 한 주 만에 동시에 이뤄졌죠. 거기다 바로 그 다음 주인 이번 주에는 FOMC라는 빅 이벤트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리스크 오프를 엄청나게 부추길 만한 요소들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 연속 이어져 왔던 월초 약세는커녕 반대로 월초 강세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죠. 리스크 오프 물량을 모두 압도할 만큼 매수세가 강력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이제는 PCE 발표도 끝났고 고용보고서 발표도 끝났고 FOMC의 불확실성도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될까요? 리스크 오프를 하고자 하는 물량은 사라지고 반대로 기존에 그 리스크 오프 물량을 받아먹던 매수세만 남게 되겠죠. 실제로 어제 FOMC 불확실성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하루 동안 순매도가 나타났지만 바로 오늘 1억 달러가 넘는 순매수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리스크 오프 이벤트는 끝이 났으므로 앞으로는 훨씬 더 강력한 매수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상황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유동성의 본격적인 유입도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댐에서 방류된 물이 안전자산인 상류를 거쳐 위험자산인 하류, 비트코인으로 이동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유동성과 대략 10주에서
15주 정도의 지연을 거쳐서 움직입니다. 이 차트의 경우에는 대략 12주 정도의 지연이 반영된 차트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유동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타이밍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쩔 때는 10주 지연돼서 들어오고 어쩔 때는 14주 지연돼서 들어오고 이것도 외부 거시적 환경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차트의 모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동성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동성의 확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제 중국이 유동성 확장을 단행한 것처럼 관세 문제로 인해 이 유동성은 앞으로 더 급격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거기에 미국의 유동성 확장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았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가장 즐거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이클이 현 시점까지 조금은 지루하고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비트코인의 몸집,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너무 커지면서 거대한 자산이 되었다는 이유도 있겠고, 또한 현물 ETF의 출시와 함께 기관들의 본격적인 진입이 시작되면서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이번 사이클을 지루하게 만든 훨씬 큰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유동성 확장 사이클 시작의 지연입니다. 미국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경기가 여전히 너무 강하고 고용시장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빠르게 내릴 이유가 없었죠. 따라서 이번 유동성 확장 사이클은 기존 사이클들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본격적인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진입 시점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딱 보시더라도 길이가 거의 2배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유동성의 본격적인 확장 국면이 이제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속도로 확장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때가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동성의 본격적인 확장 국면이 진행된다면 저는 여전히 이번 사이클에서도 포물선 상승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충분히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고요. 다만 어디까지 오르게 될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대하던 만큼 오르게 될 수 있을지는 신이 아닌 이상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겠죠. 따라서 항상 감정을 절제하고 원칙에 따라 거래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우리는 투자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투자자로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아주 중요한 관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트코인의 사이클은 결코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돈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동되는 돈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맞물려서 앞으로 20에서 30년 동안은 전 세계 주식시장, 채권시장, 부동산 시장, 상품 시장 등에 있는 자금이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어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최대 수혜를 잇게 되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20-30년 동안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맞물려서 적어도 6번에서 7번 정도의 상승 사이클은 더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비트코인이야말로 2025년부터 향후 20-30년간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 신이 내려주신 부의 기회입니다. 부동산의 부의 기회는 이미 지나갔고 주식의 부의 기회도 지나갔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부의 기회는 비트코인이고요. 돈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흐르는 이 부의 기회는 과거 부동산이나 증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아무나 잡을 수 있을까요? 밑에 댓글창만 보시더라도 아무나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와 사이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이 기회를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이 돈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엄청난 기회를 잡아 부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멘탈 클럽으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과 향후 사이클 전망을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이번 사이클에서도 최대한의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과 사이클 투자에 대한 이해도를 급격하게 증진시켜 줌으로써 어떤 시장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멘탈과 앞으로 펼쳐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의
엄청난 비트코인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이었던 2023년 초부터 시작을 해왔고요.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은 지금도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인 비트코인 사이클을 잡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멘탈클럽 방문해 보시면 인생에 정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